5장에서 배웠던 좌단 유도를 행하는 PDA, 탑다운 파싱, 우단 역유도를 행하는 PDA, 바텀업 파싱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파서는 입력 문장을 성공적으로 파싱을 하면 파스트리를 생성할 테고, 입력 문장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문법에 맞지 않으면 파싱을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고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파싱 방법은 탑다운, 바텀업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이 탑다운, 바텀업 방법에 의해서 파서를 실제 구현해야 되잖아요. 구현하는 그 파서가 실질적인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탑다운 방식을 이용하는 좌단 유도를 이용하는 탑다운 방식은 recursive descent 파서로 구현하기도 하고 predictive 파서로 구현하기도 해요. 또 바텀업 파서는 프리시던스 파서로 구현하기도 하고 shift reduce 파서로 구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각 방식에 대해서 실제 구현할 때, 코딩할 때 두 가지씩의 그 파서가 있네요. 탑다운, 바텀업 파싱 방법의 차이점은 아시죠? 탑다운 방법은 이런 생성 규칙이 있을 때 A 생성 규칙으로부터 좌단 유도에 의해서 XYZ라는 서브트리를 만드는 것이 탑다운 파싱이고요. 바텀업 파싱은 XYZ가 있으면 이 부분의 스택의 탑에 있는 XYZ를 생성 규칙의 반대 방향으로 적용해서 A로 리듀스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네, 잘 알 거고요. 그다음에 구문 분석의 출력은 파싱 결과를 좌단 유도 left parse, 우단 역 유도 right parse라고 했었죠. 적용된 생성 규칙의 순서, 그것을 파싱 결과를 parse tree 또는 abstract syntax tree로 결과를 출력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left parse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지만 시작교로부터 생성 규칙을 1번, 2번, 4번, 6번, 3번, 4번, 6, 6번 이런 순으로 해서 시작교로부터 A 더하기 A 곱하기 A를 생성했네요. 좌단 유도 left parse. 우단 역 유도는 이제 우단 유도를 한 다음에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6, 4, 2, 6, 4, 6, 3, 1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작교를 만들어내는, 입력 문장으로부터 시작교를 만들어내는 그때 적용된 생성 규칙들의 순서를 우단 역 유도 right parse라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 과정, 뭐 좌단 유도든 우단 역 유도든 적용된 생성 규칙을 순서대로 서브 트리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좌단 유도를 할 때는 이 파스 트리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시작교로부터 시작하죠? 시작교문 있었어요. 그래서부터 이 생성 규칙 적용하면 여기까지 만들어졌을 테고, 뭐 E는 T가 적용되면 여기까지 또 추가 만들어질 테고, T는 F, 그럼 여기까지 만들고, F는 A 이렇게 루트 노드로부터 이 단말 노드로 순으로 이렇게 해서 파싱에 성공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파스 트리가 생성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우단 역 유도 바텀업 파싱을 하는 경우에는 입력 문장에서 시작을 해요. 즉 맨 처음에 A 더하기 A 곱하기 A만 있어요. 그런 입력 문장으로부터 생성 규칙을 반대로 적용하니까 밑에 아래에서부터 위에 루트 노드, 단말 노드에서 A 더하기 A 곱하기 A로부터 루트 노드로 이렇게 쭉 하나씩 생성 규칙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시작교가 만들어지는 그 파스 트리 생성 과정이 반대로 되겠네요. 좌단 유도하고 우단 역 유도는. 자, 파스 트리를 추상 구문 트리, abstract syntax tree로 구성할 수도 있다. 방금 전에 A 더하기 A 곱하기 A의 그 파스 트리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단일 생성 규칙 부분이 많아요. 뭐 E가 T로, T가 F로. 근데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파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수식으로부터 기계어 명령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A 부분에 대한 기계어 명령어, 그 다음에 덧셈 부분, 이런 부분만 필요하면 되는데 여기 괜히 쓸모없는, 불필요한,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노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노드들을 제거를 하고 파스트리 만들 때 안 만드는 거지. 의미가 있는 노드들만 만들면 방금 전에 그 파스트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A 곱하기 A 부분의 서브트리, 이 결과로부터 A를 더해주는 서브트리. 이렇게만 만들면 그러면 기계어 생성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기계 명령을 곱셈 명령, 덧셈 명령 두 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생성 규칙 6개로부터 파싱을 하면서 트리를 만들 때 트리를 안 만들어도 되는 부분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구별해서 표시를 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이 덧셈 2 더하기 t 또 t 곱하기 f 곱셈, 이 부분은 파스를 만들어야 되죠. 파스를 만들어야 될 부분에 이 인터널 로드를 여기 덧셈이니까 add라고 표현을 해서 이걸 만들어주고, 곱셈 부분은 곱셈 멀티플라이 해서 mul이라는 로드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스트리가 그러니까 생성 규칙이 적용될 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노드를 만날 때만 서브 트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AST를 만든다, 그런 얘기죠. 물론 AST를 만드는 과정은 방금 전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파스트리 구성할 때보다 조금 약간 더 복잡하겠죠, 알고리즘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면, AST를 보충하면 의미 있는 터미널 로드를 만들고, 의미가 있는 생성 규칙에 대해서만 서브트리를 만들고,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계적으로 파스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abstract syntax tree, 추상 구문 추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은 파스트리를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코딩을 할 때 자료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파스트리가 원래 바이너리 트리라면 구현하기가 쉬울 텐데, 바이너리가 아니라 nary 트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차일드는 페어런트에서 직접 아래로 레프트 차일드 내려오고, 두 번째 차일드부터는 첫 번째 차일드로부터 우측으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매다는 이런 형태로 구현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다음 6.3절은 탑다운 팔싱인데요. 탑다운 팔싱에서는 이제 좌단 유도를 행하는 거였죠. 루트 노드로부터 단말 노드 형태로 파스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였죠. 네. 물론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맨 처음에 시작기어로부터 시작기어 생성 규칙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나면 생성된 스트링을 입력 문장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만약 입력 문장의 맨 왼쪽부터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좌단 유도니까. 터미널들이 A 더하기 A 곱하기 A 순으로 생성이 되겠죠. 유도 과정에서. 그러면 그 입력 문장하고 이 좌단 유도 과정에서 생성되는 왼쪽 터미널들부터 비교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파싱이 제대로 잘 되면 파싱 계속 하는 거고, 만약 그래서 입력에 있는 그 터미널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맞지 않으면 파싱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백트래킹해서 다시 다른 생성 규칙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파싱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5, 6개의 생성 규칙이 있는 이 생성 규칙으로 입력 스트링을 ACCD라는 입력 스트링을 파싱을 해보자. 그러면 시작 기호가 S니까 S 생성 규칙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1번, 2번이 있는데 맨 처음에 1번부터 적용을 해요. 1, 2, 3, 4, 5, 6 순으로 1번을 적용했어. 그랬더니 S로부터 AAD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요 A, 우리는 ACCD를 만들 거니까 요 A는 됐어요. 넌타면 A 이 생성 규칙이 3, 4번이 있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3번부터 적용을 해요. 그래서 A가 B로 됐죠. 그럼 ABD가 됐어. 그럼 이 ABD하고 입력 ACCD하고 비교해봤더니 A는 맞는데 B하고 C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파싱 실패한 거죠. 이 터미널 스트링 다 만들었는데 더 이상 될 수가 없잖아요. ACCD를 파싱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A 생성 규칙을 여기서 3번을 적용해서 B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4번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3번 적용했던 건 물리고 백트래킹 물리고 다시 이 4번을 적용하면 A를 C로 하겠죠. 그럼 ACD 됐어. 그럼 ACD 다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ACCD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실패했죠. 그러면 이 4번 생성 규칙 적용해도 것도 물리고 그 다음 그 전 걸로 S 생성 규칙을 맨 처음에 1, 2 중에서 1번을 적용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을.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도 안 되니까 백트래킹해서 S 생성 규칙을 2번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S는 A, B, 2번 적용했어.
비생성 규칙을 이제 5, 6번 두 개가 있는데 5번 적용해서 CCD. 그랬더니 됐네요. ACCD. 이렇게 백트래킹 하는 과정을 맨 처음에 1번 적용했다가 3번 적용해서 3번 아니네? 다시 3번 대신 4번 1, 4 적용했다가 이것도 아니네? 그럼 4번 물리고 1번 적용 다 끝났어. 그러면 1번 대신 S생성 규칙을 2번 적용해서 2에 5번 적용했더니 성공적으로 해서 이렇게 백트래킹을 하면서 발생하는 예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탑다운 발생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백트래킹 하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백트래킹도 이제 성공적으로 파스는 잘 작동은 해요. 하지만 우리 파이나이트 오토메타에서 NFA, DFA 했던 것처럼 NFA는 백트래킹을 하면서 발생하잖아요. 이게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리죠? 그래서 DFA로 변환해서 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탑다운 파서에서도 백트래킹을 안 하고 디터미니스틱 파싱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first follow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7장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 백트래킹을 하는 과정이 하나 이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left recursion 문제예요. left recursion 문제는 A는 A 알파, 자기 자신 넌터미널 A가 왼쪽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left recursive 하다고 하는데 생성 규칙 중에서 이런 left recursive한 생성 규칙이 있게 되면 이게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1번 생성 규칙이라고 하자. 1번 생성 규칙을 A가 나와 있어. A를 스택의 탑에서 A 알파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A 생성 규칙이 3개가 있어. 저놈이 1번 생성 규칙이야. 그러면 A는 A 알파? 그럼 또 이제 스택의 탑에 A가 있잖아요. 그럼 이놈에 대해서 또 1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A 알파 알파가 됐겠죠? 또 1번 생성 규칙 적용. 그러면 2번, 3번은 적용할 기회가 없어요. 1, 2, 3번이 모두 다 A 생성 규칙인데.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리커션에 빠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단 유도를 하려면 생성 규칙들 중에서 left recursive한 생성 규칙을 right recursion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left recursive한 것을 파싱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지기 때문에 left recursive한 이 생성 규칙을 좌순환을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죠. 좌순환을 어떻게 제거해주느냐? 우순환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좌순환 생성 규칙을 우순환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좌순환 규칙의 제너럴 폼이 이렇게 되겠죠? A는 A 알파 형태 또는 베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생성 규칙에 좌순환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모았어요. 하나로 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알파 부분이겠죠. 또는 이제 좌순환이 아닌 부분을 모두 그냥 베타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런 생성 규칙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넌터미널 A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스트링의 유형이 뭐예요? 베타 알파 스타죠. 이건 어디서 공부했어요? 정규 문법할 때 했었죠. 정규 표현 기구할 때. 왜냐면 두 개 생성 규칙 중에서 베타로 바로 가면 그러면 베타 생성할 수 있고요. A 알파를 한 번씩 거쳐서 갈 때마다 베타 알파 2승, 베타 알파 n승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유형은 베타 알파 스타이다. 그러면 요 스트링 유형을 우순환으로 기술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우순환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알파스타 이 부분이 이제 순환 부분이잖아요. 알파스타, 알파 n승. 그래서 알파스타에 대해서, 알파스타라는 스트링에 대해서만 우순환 규칙으로 기술한다면, 그걸 A'이라는 넌터미널 기술한다면, A'은 알파 A'prime. 우순환이죠? A'이 우측에 있죠? 아까 여기서는 좌측에 있었죠? 좌측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우순환으로 기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A'은 알파 A'prime 또는 엡실론. 그러면 알파의 0승, 1승, 2승, n승 다 기술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스타 부분을 이런 문법으로 생성 규칙으로 기술했어요. 그러면 베타 알파스타 이것에 대한 우선 규칙은 뭘까요? 베타 뒤에
A'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A'이 알파 스타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A는 베타 뒤에 A'을 붙여줬어요. A'은 알파 스타 부분일 테니까요. 요렇게 즉 정리하면 이렇게 좌순환 규칙 A는 A 알파 또는 베타 이 형태를 이렇게 우순환 규칙 A는 베타 A 프라임 A'은 알파 A 프라임 또는 엡실론 요렇게 우순환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ETF 생성규칙 지금 예를 계속 같은 걸로 들고 있죠. 이 생성규칙 중에서 좌순환이 어디 있어요? E는 E 플러스 T 부분이네요. E가 자기 대신 E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형태죠. 여기서 AA 알파 부분이 뭐예요? 플러스 T 부분이네요. 플러스 T. 베타 부분이 뭐예요? T죠. T. 그러면 요것을 이 생성 규칙을 우순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E는 베타, 즉 T E 프라임. 이 반복되는 부분이 알파 플러스 T거든요. 플러스 T가 반복돼요. 플러스 T E 프라임 또는 엡실론. 이렇게 요 부분 요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방법을 요 생성 규칙에 적용하면 이 생성 규칙의 좌순환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E 프라임 두 개의 논탄들로. 또 좌순환이 있는 게 T는 T 곱하기 요거네요. T. 이 좌순환 부분은 마찬가지로 T는 FT 프라임, T 프라임은 곱하기 FT 프라임 또는 엡실론. 이렇게 E하고 T 좌순환이 있는 것을 우순환으로 바꿔준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엔 조금 어색할 텐데 이 생성 규칙이 그러면 이 생성 규칙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보려면 그러면 이 생성 규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가장 짧은 거 T. 2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것 T. 그 다음에 E 플러스 T가 한번 적용될 때마다 T 플러스 T 플러스 T 플러스 T 플러스 T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T가 스타 이 부분이 E 프라임으로 구현된 거죠. E 프라임은 플러스 T가 한번 적용될 때마다 1승, 2승, 3승, N승 이 부분이죠. 맨 왼쪽에 이 T, 베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실제 생성 규칙에 의해서 자, A는 A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알파 부분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고 베타 부분이 2개 이상 있는 이런 게 더 일반적인 형태죠. 즉 좌순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A는 A 알파 1, A 알파 2, A 알파 M, M개가 이렇게 좌순환이 있고 순환이 없는 부분이 베타 1, 베타 2, 베타 N 이렇게 N개가 있고 이런 꼴에 대해서 그러면 우순환으로 어떻게 바꿔줄 거냐? 뭐 알파 1, 알파 2, 알파 M을 그냥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로 묶어내면 요 알파는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M이게 되겠고 또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베타 부분은 베타 1 또는 베타 2, 베타 N 요 전체를 베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수면으로 바꾸면 베타 부분이 n개가 있잖아요. 베타 1 A 프라임, 베타 2 A 프라임, 베타 n A 프라임. A 프라임 또 반복되는 부분이 알파 1, 알파 2, 알파 m 있잖아요. 그럼 알파 1 A 프라임, 알파 2 알파 n m A 프라임 또는 엡실론 이런 형태로 모든 좌순환 일반적인 형태의 모든 좌순환 생성 규칙은 기계적으로 우순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좌단 유도를 행하는 그런 파서를 구현하려면 좌순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서 구현하기 전에 문법을 우순환, 좌순환을 모두 우순환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좌단 유도를 행하는 파서 만들 때 한 가지 작업을 더 할 게 있는데 그게 레프트 팩토링이에요. 레프트 팩토링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생성 규칙이 A 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 알파, 베타, 알파, 감마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알파 부분이 서로 같은 거, 같은 부분을 이렇게 묶어내는 것을 팩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좌측으로 묶어내는 것을 레프트 팩터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 규칙을 알파 부분을 묶어서 베타 또는 감마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위해서 써본 거고요. 이 부분을 실제 생성 규칙을 하려면 이 베타 또는 감마 부분을 A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래? A 프라임 베타 또는 감마 부분. 그러면 A는 알파 A 프라임, A 프라임은 베타 또는 감마. 이렇게 써주면 이제 레프트 팩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레프트 팩터링을 왜 할까요? 이 백트래킹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생성 규칙까지 그대로 좌단 유도를 적용하면 탑다운 발생하게 되면 이 알파 부분 생성할 때까지 요 베타, 요거 생성 규칙을 적용했다가 하다가 아니네? 그러면 다시 알파 감마를 적용하는 걸로 백트래킹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트래킹을 안 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알파를 묶어내서 요 베타 또는 감마를 A 프라임 새로운 원터미널 한다면 그러면 알파 부분까지 발생할 때는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고 A1 프라임 부분에서 베타 또는 감마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트래킹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레프트 팩터링을 한다. 연습해보면 1번 연습 이런 생성 규칙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레프트 팩터링을 하면 A가 공통이니까 새로운 원터미널을 D를 해서 A, D, D는 B 또는 C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레프트 팩터링이 된 거죠. 자, 조금 더 리얼한 문제로 if and else 조건문 if condition then statement else statement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ICTS 부분이 이 왼쪽에 이렇게 팩터링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네요. 자, 이 부분을 S 생성 규칙 부분을 ICTS를 왼쪽으로 팩터링해서 꺼내놓고 그러면 첫 번째 생성 규칙에서는 다 했기 때문에 엡실론이네요. 엡실론 또는 E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가로 부분에 새로운 non 터미널을 S 프라임이라고 해서 S 프라임을 이렇게 엡실론 또는 ES 이런 식으로 해주면 레프트 팩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좌단 유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레프트 리커전하고 이제 백트래킹은 뭐 꼭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지만 백트래킹을 없애기 위해서 레프트 팩터링. 그래서 이렇게 좌단 유도를 행하는 팟을 구현하려면 두 가지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된다. 레프트 리커전을 라이트 리커전으로 바꿔주고 레프트 팩터링을 해주고 이렇게 문법 변화를 한 다음에 좌단 유도를 행하는 파서를 구현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바텀업 파서를 구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바텀업 파서는 인풋 스트링으로부터 시작 기호로 리듀스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파스트리를 실제 구성할 때도 만약 입력 문장 인풋 스트링이 ABBB CDE라면 ABBB CDE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성 규칙을 역으로 적용할 때마다 파스트리, 서브트리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시작기호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했었죠. 네, 그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대해서 이 입력 문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파스트리 완성된 것만 보여줬는데 파스트리를 순서대로 서브트리가 뭐뭐뭐부터 갔는지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놈에 대해서 우단 유도를 한 다음에 역순으로 적용을 해서 파스트리가 그려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 되겠죠. 조금 더 심플한 걸로 자 1, 2, 3 세 개의 생성 규칙이 있어요. S는 BAE, A는 A 세미콜론 A, A는 A 이렇게 세 개의 생성 규칙이 있고 입력 문장이 BA 세미콜론 AE라고 하자. 여기서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B는 begin, E는 end, begin and 사이에 문장 A가 세미콜론으로 구별되어서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네요. 그런 의미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복문을 표시하는 간단한 문법인데
이 문법으로 begin and 사이에 A, 세미콜론 A 문장이 두 개 있는 것을 무단 역유도, 바텀업 파싱으로 하는 그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우단 유도를 한 다음에 거꾸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단 유도를 여러분들 써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결과만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 이 입력 스트링으로부터 파란색 A 이 생성 규칙을 거꾸로 적용한 거예요. 그럼 3번이네요. 3번을 요 A를 non-terminal A로 바꾼 요게 이제 3번 생성 규칙이 적용된 거예요. 3번 생성 규칙. 맨 처음에 3번 생성 규칙 적용했어요.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면 2번 A 세미콜론 A죠. 이거는 2번 생성 규칙을 적용해서 이것을 non-terminal A로 한 게 요 2번 생성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생성 규칙 적용하면 시작기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reduce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네요. 바텀업 발생을 하는 과정. 이 바텀업 발생을 할 때 shift reduce 발생이라고 했었죠. PDA 무단 역유도를 행하는 PDA 구성에서 그 연산 오퍼레이션이 shift 연산 터미널을 스택으로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reduce 연산 스택의 탑에 있는 알파를 A로 바꿔주는 non-terminal A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요 예를 들었을 때 야, 맨 처음에 입력 문장이 이것인데 어떻게 이 3번 생성 규칙 그걸 적용하려면 거꾸로 적용하려면 터미널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떻게 요 두 번째 A를 3번 생성 규칙 적용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택의 탑에 있는 알파를 핸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핸들이 요 A인지, 저 왼쪽에 있는 A인지, 다른 것인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여기서 A 세미콜론, 여기도 A 세미콜론이 있네요. A 세미콜론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바텀업 발생에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핸들을 발견했어. 만약 여기는 이제 A는 A, 3번 생성지 하나밖에 없다면 만약 non-terminal B가 A를 생성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핸들은 정했는데 A 생성규칙 적용할지 B 생성규칙 적용할지 터미널 A를 생성하는 다른 A, B, C 생성규칙이 있다고 할 때 이 어떤 3번 생성규칙 적용할지 다른 4번, 5번을 적용할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방법은 뭐예요? 우선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터미널 A에 대해서 3번을 적용했다가 쭉 해봤는데 시작기에 도달 못했어. 그럼 백트래킹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여튼간 이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어쨌든 우리는 시작기로 reduce 되는 그 경우가 하나만 발견되면 그러면 파싱에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백트래킹이 필요한 그런 파서를 설명을 하고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트래킹 없애는 것까지는 아직 설명 안 했고요. 그 내용은 7장 8장에 가서 배울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바텀업 파서를 구현할 때는 이제 바텀업 파서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인풋 스트링을 A 더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인풋의 끝 표시 달러. 그다음에 스택, 맨 처음에 스택의 바텀 표시 달러로 한 다음에 스택을 사용하겠죠. 그다음에 shift reduce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파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shift reduce 파서는 shift reduce가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인데 제가 두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소한 오퍼레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파싱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offset 오퍼레이션. 파싱이 다시 중간에 실패했어 그러면 error 오퍼레이션. 이건 이제 마이너한 거죠. 중요한 오퍼레이션은 shift reduce고 결과는 offset error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어왔던 ETF, 덧셈 곱셈 바로가 있는 A 더하기 A 곱하기 A를 shift reduce 파서에 의해서 파싱하는 과정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맨 처음에 인풋은 이제 A 더하기 A 곱하기 A 끝 표시, 인풋 끝 표시, 스택은 스택 바텀 표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shift 오퍼레이션 할 거냐, reduce 오퍼레이션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기
2로 reduce를 하려면 그러면 정답 패스만 적어놨어요. 원래는 백트래킹 하면서 모든 경우를 다 해가지고 이 시퀀스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백트래킹 하는 과정은 보여주면 복잡하니까 일단 백트래킹 안 하는 정답 패스만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 맨 먼저 오퍼레이션이 Shift A. 그러면 A가 스택으로 푸시가 돼요. 이 Shift 연산을 푸시 연산하고 같아요. 여기서는 Shift라고 표시했을 뿐이에요. 푸시 같고요. 하여튼 여기서 그래서 스택을 왼쪽에 그리고 인풋을 오른쪽에 그린 이유가 뭐냐면 Shift 연산을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hift A 그러면 이 A가 이 왼쪽으로 Shift 했죠. 그 다음에 이제 Reduce A가 F로 또 Reduce TF 그러면 스택의 탑에 있는 F가 T로 Reduce ET 그러면 스택의 탑에 있는 T가 E로 Shift 플러스 그러면 인풋에 있는 맨 왼쪽 플러스가 이렇게 Shift 스택으로 Shift 됐죠. 그 다음에 Shift A 하면 이 A도 Shift 그 다음에 Reduce Operation FA 그럼 스택의 탑에 있는 A가 F로 또 Reduce TF 그러면 스택의 탑에 있는 F가 T로 또 Shift 곱하기가 스택으로 또 Shift A 하면 A가 스택으로 또 Reduce FA 그러면 A가 F로 Reduce T 곱하기 F 하면 T 곱하기 F 부분이 T로 그 다음에 Reduce E 플러스 T에 의해서 E 플러스 T가 E로 최종적으로 $2가 나오면 파이널 스테이트로 보내고 스택도 비워주고 여기에서 accep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ift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 파스트리로 터미널 노드를 생성하고 Reduce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 적용된 생성 규칙을 가지고 서브 트리를 생성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트리를 생성하는 그 과정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A, A, 뭐 여튼 1, 2, 3 이것은 이제 변수, 변수 우리가 int A, B, C 이렇게 변수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들의 리스트 A가 뭐 변수라고 하자 A, A 두 개의 변수를 콤마를 사이에 두고 하는 그 문법인데요. 그 문법에 의해서 리스트는 리스트,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인데 오타가 좀 있네요. 제가 수정해놔야겠네요. 리스트는 엘리먼트는 A. 그래서 A, A를 이것으로 스택과 인풋 버퍼를 이용해서 Shift A 하면 A가 들어가고 Reduce 3 그러면 3번 생성 규칙에 의해서 이 3번 생성 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네요. A가 엘리먼트로 파스트리가 서브트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Reduce E 그러면 2번 생성 규칙에 의해서 엘리먼트가 리스트로 이 부분이 서브트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Shift 콤마 그러면 콤마가 이동하면서 이 콤마 노드가 만들어지고요. Reduce 3 그러면 A가 엘리먼트로 이 부분이 서브트리가 만들어지고요. 또 Reduce 1 그러면 최종적으로 리스트 콤마 엘리먼트가 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전체 결론적으로 이렇게 parse tree가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이 Shift Reduce 파서에서도 AST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노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0번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 기어로 하나 문법을 추가했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만 리스트를 구성할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여기에서 Shift A, A는 각각 빌드 노드를 콤마도 노드를 안 만들었네. 의미가 없으니까. A 두 개의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콤마는 만들 필요 없고 이 변수명에 대해서만 만들고 그 다음에 accept가 되는 0번 생성 규칙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트리를 만드는 이런 간단한 바텀업 파싱 과정에서 스택과 인풋 버퍼를 이용해서 실제 파싱하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스 트리를 만드는 방법 또 abstract syntax tree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